제가 이 화이트헤드의 효과가 진짜 좋은 관리 방법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화장했을 때 오돌토돌 튀어나온 부분 하나 없이 정말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이트헤드를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화이트헤드는 피지 과다 분비, 그리고 모낭 입구에 두껍게 쌓인 각질, 이 두 가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. 왜냐면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되면 모낭에 기름이 쌓이는데 이 기름이 두껍게 쌓인 각질 때문에 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갇히면 하얀 좁쌀처럼 면포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삭픽이나 필링 젤이나 효소 파우더나 이 스크럽 같은 걸로 각질을 제거해서 화이트헤드를 관리하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피부에 물리적인 마찰을 가하는 방식이라서 피부에 굉장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화이트헤드를 관리하시면 나중에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붉어지고요. 최악의 경우에는 피부 영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더 심한 각질 대환장 파티가 일어날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냐고요?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피부염 때문에 망가진 피부를 복구시키느라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서 저는 이런 물리적인 방법들 말고 흡착과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이트헤드를 관리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바하를 사용해서 딱딱하게 굳은 각질을 부드럽게 연화시킵니다.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는 아이허브에서 바하가 2% 들어간 이 스트라이덱스 맥시멈 패드를 직구해서 사용했었어요. 왜냐면 한국에서는 최대 0.5%까지만 이 바하를 바르는 기초 제품에 배합할 수 있는데 제가 워낙 심한 지성 피부였어서 이 0.5% 가지고는 정말 택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강도가 높은 걸 사용했었고 지금은 제가 레티놀을 꾸준히 바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각질이 심한 상태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0.5%만으로도 충분해서 현재는 이 폴라초이스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보통 술 마신 다음 날에 일어나면 평소보다 개기름이 폭발하면서 얼굴이 엄청 번들번들한 상태로 일어나거든요.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마른 맨 얼굴에 화장솜의 제품을 듬뿍 묻혀서 마치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닦아내는 것처럼 이 피부결을 따라 쓱쓱 닦아냅니다. 그리고 나서 반드시 30분 정도 방치해요. 왜냐면 바하는 pH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정 pH에서만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30분 동안 자연스럽게 이 바하의 원래 pH 4.0에서 원래 피부의 pH 4.5에서 5.5로 중화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이 바하가 각질층을 침투해서 이 딱딱해진 각질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물기가 있으면 pH가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져요. 그래서 꼭 마른 얼굴에 사용하는 게 좋고 보통 다른 일들을 하면서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로 이 클렌징 오일로 딱 1분 정도만 롤링하고 나서 이 최대한 빠르게 유화시킨 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이 아닌 약간 따뜻한 물로 헹궈줍니다. 왜냐면 바하 덕분에 각질이 말랑말랑해졌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맨 얼굴에 오일을 발랐을 때보다 이 피지랑 각질이 훨씬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진짜 잘 뽑힙니다. 그래서 굳이 이 피부에 많은 무리를 주면서까지 2분, 3분씩 길게 롤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오일 제형이 무거울수록 롤링할 때 약간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잘 안 뽑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롤링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서 이 피부에 자극이 좀 가다 보니까 이렇게 메이크 프라임 클렌징 오일처럼 가벼운 제형의 오일을 선호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기름기 가득한 후라이팬을 미지근한 물로 닦으면 절대 기름이 다 안 닦이잖아요. 피지도 똑같습니다. 미지근한 물보다 따뜻한 물로 세안해야 이 피지랑 클렌징 오일 잔여물들이 훨씬 더 잘 닦여요. 물론 그렇다고 이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피부가 다 망가지겠죠. 그래서 손으로 온도 체크를 했을 때 약간 따뜻하다 하는 정도로 세안하시면 피지도 말끔하게 제거되고요. 남은 오일 때문에 여드름이 생기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군 후에 마지막으로 클레이 팩을 해줍니다. 왜냐면 이렇게 피지랑 각질을 오일로 녹인 후에 팩을 해주면 모공 속에 있는 피지랑 노폐물이 훨씬 더 잘 흡착되기 때문에 그냥 클레이 팩을 했을 때보다 이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훨씬 더 많이 제거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10분 정도 팩을 한 후에 다시 따뜻한 물로 팩을 씻어내면 진짜 피부에 오돌토돌한 게 많이 없어지고요. 이 두껍게 쌓였던 각질들도 거의 다 제거가 돼서 피부가 엄청 매끈해집니다. 그리고 제형이 굉장히 가벼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클레이팩을 했기 때문에 따로 2차 세안이 필요가 없어요.
그래서 저는 보통 이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되는 쿨링팩 하나 정도 해주고 나서 이 평소 바르는 기초 제품들을 바르면 끝입니다. 정말 간단하죠? 그래서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 주 1, 2회 정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화이트헤드뿐만 아니라 이 블랙헤드도 정말 많이 없어질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바로 약산성 클렌저는 절대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랑 두껍게 쌓인 각질을 제거할 수 없어요. 왜냐면 pH가 낮을수록 세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피지는 기본적으로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해줘야 닦입니다. 그래서 저는 화장했을 때 그리고 무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반드시 해피바스 마미폼처럼 꼭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요. 보통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럼 각질 턴오버 주기도 많이 정상화되고 이 모공 속에 쌓인 피지도 평소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 화이트헤드랑 블랙헤드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. 물론 그렇다고 매일 밤낮으로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피부 보호막이 다 깨지면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안 좋아지겠죠. 그래서 꼭 하루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평소에 화이트헤드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